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22대 그 총선 구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했죠. 지금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 지난 강서 구청장 선거할 때 엄청나게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이후에 지금 한 2달 지났지요, 거의? 2달 지났는데 지금 완전 분위기가 바뀐 분위기인데, 정말 바뀌었을까? 정말 바뀌었을까? 근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꾸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고사를 막 지내고 있는데, 분석을 보면 실제로 민주당한테 좋지 않게 나오는 갤럽 같은 걸 봐도 그 겉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그 중도들은요, 국민의힘한테, 이 정부한테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더 분노하고 있어. 그런 걸 읽으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응? 총선 구도 분위기, 이 윤석열 정부 심판, 여당 심판 그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와 함께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지요. 저는 굉장히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열린민주당 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르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견제를 세게 했잖아요. 견제를 세게 하면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싹 빠졌죠. 빠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견제를 별로 안 해요. 사실은 지금 조국 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이 빠진 거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처럼 이렇게 막 견제를 안 해,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만남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훈훈했습니다. 조국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시키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양당이 협력해야 된다 얘기했고,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까지 가져와서 지역구에서 1대1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사무리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아마 내 방송을 보고 조국신당도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제가 조국신당이 나오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게, 선거 아예 안 나올 사람들, 민주당한테 실망해서 선거를 안 나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뭘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좀 강하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조용하고 답답해. 그래서 에이 선거 안 해,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참 다른 게, 조국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우유부단했어. 뭔가 안 하고 막 그렇게 짜증이 났는데, 조국신당 딱 한다고 할 때부터 그 조국은 그 앞에 조국과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해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잖아요. 강하게. 굉장히 세게 말을 해. 그러면서 별로 조국한테 호감이 없던 사람들도 최근 조국 대표가 지난 한 달간 본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뭐야, 되게 세게 나가는데, 믿을만한데, 또 신장신 영입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죠. 그러면서 비례 찍기 위해서 선거 나갈 수 있어, 이거 투표하러. 그럼 그 사람들이 지역구 안 찍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범민주 진보 유권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국신당이. 그럼 민주당은 중도, 또 합리적 보수, 그 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끌어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을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총선 같은 경우 병립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병립을 안 하고 연동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151표다 그랬지 않습니까? 151표라는 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비겁하다. 자신이 없으니까 151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안 봤어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넓게 보고 범진보로 그냥 민주당 혼자 배부른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진보 세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의석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진짜 이 정부를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게 하자. 저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2개가. 하나는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가 오늘 발표했지요. 오늘.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가 나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조금 높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죠. 확실히 민주당이 많이 따라잡았어. 원래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앞서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41이면 국민의힘이 진짜 많이 따라온 거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앞서요. 조금 앞서. 근데 이거보다 더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비례예요, 비례. 비례 정당을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국민의힘은 39.4.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 위성이죠. 그러면 그 지지율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41.2에서 39.4로 조금 빠져요. 2% 조금 빠집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비례연합정당 아닙니까? 25.1. 근데 지금 이름을 비례연합정당을 했기 때문에 25.1이지 아마 이 진짜 이름 더불어민주연합 앞에 더불어가 들어가면요. 좀 더 바뀔 수 있어. 하여간 요번에 25.1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국신당이 몇이 나왔습니까? 21이 나왔어요. 21이. 두 개 합치면 몇입니까? 46. 46이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44.5였잖아요. 그런데 많진 않지만 조국신당하고 비례연합정당 합친 게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많잖아. 더 많어. 상회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민주당 그냥 오로지 민주당,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결과에 대해서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같이 범진보 연대, 범진보가 커져갖고 입에서 넘어야 된다.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례연합정당하고 조국신당 합쳤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많이 나오면 성공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진짜로 넘어섰어요. 많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재밌는 거는 새로운 미래는 아예 안 나왔어. 야, 어떡합니까, 이낙연? 새로운 미래는 아예 없어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새로운 미래는 지금 여기 기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 안에.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제목을 22대 총선 그 구도가 변한 적이 없다. 그 얘기 하는 이유는 저의 분석도 있었고 또 어저께 여론조사 꽃 분석도 있었죠. 근데 오늘 뭐가 나왔냐? 또 사람들이 그래. 여론조사 꽃이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싼 돈을 들여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가장 확실하게 맞힌 것이 꽃이잖아요. 그런데 뭐 김어준이 한 거니까 어떻게 믿어? 그런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늘 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MBC.
MBC. MBC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패널 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패널 조사.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했던 샘플과 지금 하는 샘플이 다르죠. 똑같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MBC의 패널 조사는 총 5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했던 그 여론조사 응답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또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한테. 같은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는 거거든. 굉장히 특이한 조사예요. 굉장히 특이한 조사. 이걸 어떻게 진행했냐?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늘이 4차 한 거예요. 오늘이. 이번 나온 게. 이미 3차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게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샘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0% 똑같진 않겠지만 가능하면은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냐? 우선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 윤석열 잘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냐? 1차 때부터 4차까지 보면은 1차 35, 30, 30, 31. 윤석열에 대해서는요, 계속 잘하고 있다가 겨우 31이에요. 30. 못하고 있다. 63, 67, 68, 67. 거의 뭐 변화가 없지요. 윤석열에 대한 평가. 못하고 있다. 67. 잘하고 있다. 31. 거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거 지지율 보면 윤석열 지지율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다는 거지.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보지요? 지금 1차 같은 경우가 언제냐면요. 작년 12월 셋째 주예요. 2차가 1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면요. 이 강서 구청장 선거 민주당이 완전 망할 때야. 이때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완전 좌절해가지고 우린 끝났다 할 때야. 끝날다. 그때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2%거든요. 12% 차이예요. 12% 차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금 3주차, 요번에 4주차. 국민의힘 똑같아요. 34, 30, 31, 32 똑같습니다. 민주당은요. 43, 42, 44, 45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근데 뭐 거의 뭐 유의미한 거니까 1, 2%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도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다고.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 1월 강서구청장 선거 진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우린 망했다, 우린 죽었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달라진 게 없다고.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수가 막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니까 막 너나 없이 지금 끝났어. 민주당은 망했어.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어저께 그 박진영 씨 방송을 보니까 박진영 교수가 요번에 공천 컷오프 됐죠. 참 안타까워요. 좋은 사람인데. 근데 어저께 막 방송을 진지하게 하는데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분명히 안 좋게 나오는데 자꾸 무슨 보수 과표집이니 뭐 얘기하면서 희망회로 돌리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거다 얘기하는데 무슨 개소리야. 누가 희망회로를 돌려. 난 졸라 한심해요. 어제 박진영 씨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뭐가 희망회로야? 이 분석인데? 보수가 과표집된 거 맞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올라갔을 때 중도가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건데 중도는 변함이 없어. 중도는 변함이 없고 보수 유권자들만 더 결집이 된 것 뿐이거든. 이게 뭐?
어차피 선거 당에 가면은 보수건 진보건 다 결집이 돼. 중요한 건 중도라고. 근데 중도가 완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더 커졌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여러분 제가 저의 이런 분석은요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제가 왜 희망회로를 돌려? 미쳤어? 이건 과학이야 과학. 뭐가 희망회로야? 제가 갤럽 분석하고도 제가 갤럽 분석한 거 그것도 희망회로라고 하고 김어준 여론조사 꽃도 이것도 희망회로고 오늘 나온 MBC 조사도 희망회로입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새끼들이 웃긴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게 나온 것만 신뢰할 만한 거고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거는 신뢰할 수 없어. 뭐 그거야? 그냥 민주당 망하기를 막 고사를 지내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아 박진영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저께 분석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니까 다 끝났다. 만세 부르자. 그게 아니에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보고 운동을 하는 거지. 무조건 패배주의에 찔러가지고 운동하면 안 돼요. 막 일부러 겁주기도 해. 민주당 망하고 있으면서 겁주기도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야지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효과가 나와야지 중도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 왔다 갔던 사람도 에이 민주당 찍자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고 있다고 자꾸 얘기해야지 아마 민주당에 결집할 거야? 웃기지 마세요. 지고 있다 생각하면 더 안 나가. 손님 없는 집에 사람들 밥 먹으러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더라도 손님 많이 있고 줄 서 있는 곳에 가는 거지. 손님 없는 곳에 불쌍하다 우리 밥 먹어주자 그러지 않아요. 선거가 똑같아. 우리가 될 것 같아야지 더 많이 나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지. 막 그냥 여보 선거 끝났어. 민주당 하나 많아야. 이재명 뭐 하는 거야? 공천 엉망이야. 끝났어. 도대체 민주당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꼭 나가야지. 그런 마음 안 생겨요. 무슨 소리야. 막 없는 얘기를 거짓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조사를 보세요. 변한 게 없다니까. 변한 게 없어. MBC 조사도 희망회로야? 사물이 갤럽 조사도 희망회로고, 응? 꽃도 희망회로고, 이제 MBC도 희망회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냥 민주당이 망하게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이거는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했을 때 국민의힘 30, 30, 30, 31 1% 올랐어요. 민주당 41, 40, 44, 45 민주당도 올랐어 1%.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 밑에 신당이 나왔죠. 뭐 신당이 나오면 엄청나게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신당이 뭐 이준석 신당이 나오건 개혁신당 변했건 뭐가 녹색이 나왔건 상관없어. 민주당은 그냥 쭉 45야. 국민의힘은 쭉 31이고 달라지는 게 없어. 비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28, 26, 28, 26 민주당은요 떨어졌죠. 34, 29, 38, 28 왜 떨어졌냐? 조국 신당에 13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민주당이 28 조국 신당이 13이에요. 합치면 몇입니까? 41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3%가 더 높아요. 이거 아까 뉴스토마토하고 똑같죠? 뉴스토마토에서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민주당 비례와 조국 비례 합친 게 더 컸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은 올해 38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28로 떨어지면서 조국 신당이 13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진보 진영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당 심판. 정부 지원할 거냐, 정부 심판할 거냐 할 때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지지하겠다. 59.
지난번 2차에 55였는데 더 커졌어. 더 커졌어요. 4%.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물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사물이에서 단호하게 지난 며칠 전에 갤럽을 딱 분석하면서 구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 압승할 수 있다. 딱 말하고 나니까 김어준이 뉴스 여론조사 꽃 딱 발표하고 오늘 MBC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의 방송과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고요. 22대 총선 구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 심판, 국민의힘 심판하겠다는 거. 그래서 서구 강서구청장 이 선거에서 심판했던 그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는, 그 구도는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쓸데없이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이번 선거 큰일 났어. 민주당 망했어. 민주당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 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실체도 없이. 무슨 실체가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실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망한다는 실체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를 치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총선 구도는 바뀐 게 없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다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혁신당 영입 후보들이 얼마만큼 강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핵심.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해가지고 비례번호 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조국 신당에서 사람들 영입했는데 그 영입한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반개혁이야. 그러면 이거는 완전 나가린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조국 신당이 진짜 개혁적이고 원래 민주당보다 더 앞서가갖고 막 개혁을 이끌고 검찰과 싸우고 그러길 원하는데 막상 영입된 사람들이 엉망이면 그때는 우리가 분노가 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다 열받는 거지. 조국 신당이 인재 영입을 잘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나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인재 영입을 누구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사무리 라이브에서 마이클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리 방송 덕에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해야 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딱 보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세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보험비가 양쪽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이 겹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리 라이브에서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이야말로 사무리 이 사람 ING 인문시사 아카데미 사람 ING를 이끌어가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엄청 멤버십 앵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무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신문 사설 비평 사사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진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날 사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무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알릴 테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와 광고였고요. 이제 네 번째 이슈,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